노을진 강 위에서 했던 그 약속, 당신도 있었나요? 뜨겁던 여름날 저녁, 강가에 모여 물장구 치고 깔깔거리며 웃던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했습니다. 고무 튜브 하나, 빈 대야 하나면 세상이 놀이터였죠. 해가 저물며 강 위에 붉은 노을이 비치면 친구들과 우리 커서도 꼭 함께하자며 작은 약속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 순간만큼은 아직도 마음속 깊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도 그런 여름날의 강가가 있지 않나요? 1970년대 여름. 황토색 흙길이 뜨거운 햇볕에 바짝 말라 갈라진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매미들이 나무 위에서 끊임없이 울어대고 개들은 혀를 내밀고 그늘을 찾아 헤맸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이른 새벽부터 밭으로 나가 호미를 들고 풀을 메고 있었지만 오후가 되면 모두들 지쳐서 나무 그늘 밑에 주저앉곤 했습니다. 이 더위가 언제까지 계속될고? 할머니들은 부채질을 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이 뜨거운 여름은 무엇보다 기다려온 계절이었습니다. 방학이 시작되면서 아이들에게는 온 세상이 놀이터가 되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설레는 곳은 바로 마을 뒤편의 그 작은 강이었습니다. 야, 오늘 강에서 몇 감자. 동네에서 가장 말썽꾸러기인 철수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철수는 10살이었지만 또래보다 키가 크고 목소리도 컸습니다. 그의 외침은 마을 골목 곳곳에 메아리 쳤고 집집마다 숨어있던 아이들의 눈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영희가 대문 틈새로 얼굴을 내밀며 물었습니다. 영희는 마을에서 유일한 여자아이였지만 누구보다 활발했습니다. 긴 머리를 두 갈래로 따아내린 모습이 마치 강아지 귀처럼 귀여웠습니다. 당연하지. 이 더위에 집에만 있으면 녹아버릴 것 같아. 민수가 그늘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민수는 공부를 제일 잘하는 아이였지만 놀 때는 누구보다 신났습니다. 둥근 안경을 코 위로 올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어제 약속했잖아. 고무 튜브 가져오기로. 아이들은 하나둘씩 골목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준이, 상수, 길동이까지. 모두 8명의 아이들이었습니다. 나이는 조금씩 달랐지만 이 작은 마을에서는 모두가 형제자매 같았습니다. 엄마가 저녁 전에 들어오라고 했는데 가장 어린 준이가 망설였습니다. 준이는 겨우 7살이었고 아직 물을 무서워했습니다. 괜찮아, 해지기 전에 들어오면 돼. 철수가 준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너는 얕은 데서만 놀면 돼. 마을 뒤편 느티나무 그늘에서 할아버지들이 장기를 두고 계셨습니다. 짧은 팬티에 러닝셔츠 차림으로 부채질을 하며 말을 놓고 있는 할아버지들을 보니 정말 더운 여름이 실감났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강에 다녀와도 돼요? 영희가 공손히 물었습니다. 호호, 그럼 안 되겠니? 이 더위에 시원한 물에서 놀아야지. 김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깊은 데 가지 말고 어른들 시키는 일 먼저 하고 가거라. 아이들은 기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실 어른들의 허락은 이미 받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아이들이 강에서 노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어른들도 어릴 적 그 강에서 놀았고 그들의 부모님도 그랬습니다. 세대를 거쳐 내려온 여름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럼 집에 가서 준비하자. 철수가 외쳤습니다. 1시간 후에 마을 어귀 느티나무에서 만나자. 아이들은 뿔뿔이 흩어져 각자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흙길을 맨발로 뛰는 아이들의 발소리가 더운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습니다. 매미 소리와 섞여서 마치 여름의 교향곡 같았습니다. 마을 개들도 아이들 뒤를 따라가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집집마다 아이들이 뛰어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강에 갔다 와도 돼요? 어머님, 고무 튜브 어디 있어요? 아이들의 목소리가 마을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더위 속에서도 아이들의 눈은 반짝거렸습니다. 시원한 강물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온몸이 시원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뜨거운 여름 오후, 아이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해가 서쪽 산 너머로 기울어지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뜨겁던 공기가 조금씩 식어가고 저녁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귀의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가 아이들의 약속 장소였습니다. 이 나무는 마을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나무였습니다. 마을의 수호신 같은 존재였고 아이들에게는 언제나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야, 나왔다. 철수가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는 집에서 가져온 큰 고무 튜브를 어깨에 메고 있었습니다. 검은 고무 튜브는 햇빛에 반짝거렸고 철수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우와, 진짜 크다. 뒤이어 도착한 민수가 감탄했습니다. 민수는 작은 양철 대야를 들고 왔습니다. 우리 집에는 이것밖에 없어서. 괜찮아, 이것도 좋은데. 배로 쓸 수 있잖아. 철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희가 달려왔습니다. 치마 대신 오빠 옷을 빌려 입었고 머리는 높이 묶어 올렸습니다. 엄마가 물에서 놀 때는 이렇게 입으라고 했어. 그녀는 작은 고무공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둘씩 아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상수는 집에서 쓰던 큰 세숫대야를 가져왔고 길동이는 빈 깡통 여러 개를 끈으로 묶어서 가져왔습니다. 이거로 뭘 하려고? 영희가 물었습니다. 물에 띄우고 놀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 길동이가 쑥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길동이는 손재주가 좋아서 늘 신기한 것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준이가 엄마 손을 잡고 나타났습니다. 준이 엄마는 아들이 걱정되어 직접 데려다 주신 것이었습니다. 얘들아, 준이 좀 잘 봐줘. 아직 어리니까. 준이 엄마가 당부하셨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우리가 잘 챙길게요. 민수가 어른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준이는 작은 물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직 수영을 못했지만 물총만큼은 누구보다 잘 쏠 자신이 있었습니다. 형들, 나도 잘할 수 있어. 준이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이때 마을 할머니들이 지나가셨습니다. 어머, 아이들이 강에 가는구나. 조심해서 놀아라. 박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무서운 거니까 깊은 데 가지 말고. 네, 할머니. 아이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어릴 때도 그 강에서 참 많이 놀았는데. 이 할머니가 추억에 잠긴 듯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물이 지금보다 더 많았지. 물고기도 많고.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아이들은 더욱 설레었습니다. 어른들도 어릴 때 그 강에서 놀았다니 뭔가 특별한 것 같았습니다. 자, 다들 모였나? 철수가 아이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출발하자. 그때 각자 집에서 어머니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수야, 저녁밥 늦지 말고 와. 영희야, 넘어지지 말고 조심해. 민수야, 안경 잃어버리면 안 돼. 아이들은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들은 집 대문에 서서 아이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입으로는 잔소리를 하셨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뛰어노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이 더위에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시원한 강에서 노는 것이 훨씬 나았습니다. 우리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철수 엄마가 옆집 영희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시간 참 빨라. 그러게요. 어제 태어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컸네요. 영희 엄마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가져온 물건들을 챙기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고무 튜브, 대야, 물총, 고무공. 별것 아닌 것들이었지만 아이들에게는 보물 같았습니다. 이 물건들과 함께라면 강에서 하루 종일 놀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형들, 빨리 가요. 가장 어린 준이가 재촉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빨리 시원한 물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주황빛 햇살이 아이들의 얼굴을 비추었고 모든 것이 따뜻한 빛깔로 물들었습니다. 마을 골목에는 저녁 준비하는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밥 짓는 냄새, 된장찌개 끓이는 냄새가 어우러져 마을 전체가 포근했습니다. 자,
그럼 정말 가자. 철수가 고무 튜브를 들어올리며 외쳤습니다. 아이들은 일렬로 줄을 서서 강가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맨발의 발걸음이 흙길에 소리를 냈고 웃음소리가 저녁 공기에 퍼져나갔습니다. 마을에서 강까지는 약 10분 정도 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그 길이 모험의 시작이었습니다. 흙길 양쪽으로는 옥수수밭과 배추밭이 펼쳐져 있었고 그 사이로 좁은 오솔길이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은 맨발로 그 길을 걸었습니다. 발가락 사이로 따뜻한 흙이 파고들었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야, 여기 개미집 있다. 민수가 길 한쪽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정말로 작은 개미집이 있었고 개미들이 줄지어 오가고 있었습니다. 개미들도 더워서 그늘 찾는 거야. 영희가 개미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우리처럼 시원한 곳을 찾고 있는 거지. 길동이가 앞서 걸어가며 나뭇가지를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길가의 풀들을 휘저으며 걸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뱀이 안 나와. 길동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뱀. 준이가 놀라며 철수 뒤에 바짝 붙었습니다. 괜찮아. 뱀은 더 무서워해. 우리가 소리 내면서 가면 먼저 도망가. 철수가 준이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뱀들도 더워서 그늘에 숨어 있어. 길 중간에 작은 개울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물이 별로 없었지만 지금은 더 적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그것도 하나의 놀거리였습니다. 돌다리를 하나씩 밟고 건너가는 것이었습니다. 조심해, 미끄러워. 상수가 먼저 건너가며 뒤에 오는 친구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영희가 두 번째로 건너려 했는데 발을 헛디뎠습니다. 앗! 하는 소리와 함께 한 발이 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물이 얕아서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괜찮아?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오히려 시원해. 영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차가운 개울물이 발에 닿으니 시원했습니다. 아이들은 하나씩 조심스럽게 개울을 건넜습니다. 준이는 철수가 손을 잡아줘서 무사히 건넜습니다. 마지막에 건너던 길동이는 일부러 물에 발을 담그고 아, 시원해. 라고 외쳤습니다. 개울을 지나니 본격적인 시골길이 나타났습니다. 양쪽으로는 키 큰 풀들이 우거져 있었고 그 사이로 나비들이 날아다녔습니다. 하얀 나비, 노란 나비들이 아이들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나비다. 영희가 손을 뻗어 나비를 잡으려 했지만 나비는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 아쉬워. 나비는 잡는 게 아니야. 보는 거지. 민수가 안경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나비도 우리처럼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거야. 길가에는 여러 종류의 풀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알고 있는 풀들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이건 토끼풀이야. 저건 민들레. 이건 뭔지 모르겠네. 매미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렸습니다. 나무 위에서 울어대는 매미들의 합창이었습니다. 맴맴맴맴 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매미 소리 들으면 더 더워지는 것 같아. 상수가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여름 소리잖아. 이 소리 들으면 여름 방학이 생각나. 철수가 대답했습니다. 길 옆 옥수수 밭에서는 옥수수들이 키를 쭉쭉 뻗고 있었습니다. 녹색잎들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나중에 옥수수 따먹고 싶다. 길동이가 군침을 흘렸습니다. 지금은 아직 안 익었어. 가을에나 먹을 수 있지. 민수가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은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학교 이야기, 방학 계획, 재미있었던 일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떠들었습니다. 물소리 들린다. 영희가 갑자기 외쳤습니다. 정말로 멀리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직 강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물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거의 다 왔다. 철수가 고무 튜브를 어깨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해는 점점 기울어가고 있었지만 아직 해질 역은 아니었습니다.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기 시작했고 구름들이 예쁘게 떠 있었습니다. 바람이 조금씩 불어와서 더위가 한풀 꺾인 느낌이었습니다. 마침내 나무들 사이로 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반짝거리는 물빛이 아이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와! 아이들이 일제히 감탄했습니다. 드디어 강에 도착할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은 이미 그 시원한 물속으로 뛰어들고 있었습니다. 강가에 도착한 순간 아이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환상적이었습니다. 맑은 강물이 햇빛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거렸고 강 건너편에는 버드나무들이 길게 늘어진 가지를 물에 담그고 있었습니다. 물은 생각보다 깨끗했고 바닥의 돌들까지 훤히 보였습니다. 우와! 아이들이 하나같이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철수가 가장 먼저 고무 튜브를 물가에 내려놓았습니다. 자, 여기다 물건들 놓자. 아이들은 가져온 것들을 강가의 평평한 돌 위에 차곡차곡 정리했습니다. 고무 튜브, 대야, 물총, 고무공, 그리고 길동이의 깡통들까지. 물 진짜 깨끗하다. 영희가 물가에 쪼그리고 앉아 손을 담그며 말했습니다. 차가워. 민수는 안경을 벗어 조심스럽게 돌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안경 잃어버리면 큰일 나겠다. 그리고는 물에 손을 담그며 정말 시원해. 라고 외쳤습니다. 준이는 아직 겁을 내며 물가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형들, 물이 깊어 보여. 준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여기는 얕아. 상수가 이미 무릎까지 물에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와, 이 정도야. 길동이는 자신의 깡통들을 물에 띄워보고 있었습니다. 깡통들이 물 위에 둥둥 떠다니자 와, 정말 떠다녀. 라고 기뻐했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자. 철수가 외치며 첫 번째로 강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첨벙. 차가운 물이 철수의 온몸을 감쌌습니다. 하루 종일 뜨거웠던 몸이 순식간에 시원해졌습니다. 아! 철수가 시원함을 표현하는 긴 소리를 내며 물 밖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씩 물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첨벙, 첨벙. 민수도, 상수도, 길동이도 차례대로 물에 들어갔습니다. 각자 물에 들어갈 때마다 와, 시원해, 기분 좋다 하는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영희는 조심스럽게 물에 발을 담그고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차가워. 하지만 곧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너무 좋아. 마지막으로 준이가 남았습니다. 형들이 모두 재미있게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 자신도 들어가고 싶어졌습니다. 형, 정말 안전해? 준이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응, 여기는 정말 얕아. 내가 서 있어도 물이 가슴까지밖에 안 와. 철수가 준이가 있는 곳까지 걸어와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형이 잡아줄게. 준이는 철수의 손을 잡고 조심조심 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차가워. 하지만 싫어하는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신기해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때? 시원하지? 철수가 물었습니다. 응, 정말 시원해. 준이도 이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8명의 아이들이 모두 강물 속에 있었습니다. 물깊이가 각자 다르긴 했지만 모두가 그 시원함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야호! 상수가 두 팔을 하늘로 뻗으며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는 강 건너편까지 메아리 쳤습니다. 야호! 다른 아이들도 따라서 외쳤습니다. 야호! 야호! 아이들의 환호성이 강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새들이 놀라서 날아올랐고 물고기들은 깊은 곳으로 숨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들이었습니다. 민수가 물속에서 안경 없는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안경 없으니까 모든 게 몽글몽글해 보여. 신기하다. 그는 평소보다 더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영희는 물속에서 머리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길게 따온 머리가 물에 젖으니 더욱 예뻐 보였습니다.
머리도 시원해져서 좋다. 철수는 고무 튜브를 물에 띄우고 그 위에 올라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꾸 미끄러져서 물에 빠졌습니다. 아, 어려워. 그러면서도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길동이의 깡통들은 여전히 물 위에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손으로 밀어서 물 위에서 경주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내 깡통이 1등. 준이는 이제 완전히 물에 적응했습니다. 물총을 들고 형들을 향해 물을 쏘고 있었습니다. 형들, 물총 맞아봐. 작은 물줄기가 형들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뜨거웠던 여름 오후가 이렇게 시원하고 즐거운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환한 웃음을 지으며 강물 속에서 뛰놀았습니다. 이런 순간이야말로 어린 시절의 가장 소중한 추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물에 적응하자 본격적인 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철수가 제일 먼저 물수 제비해보자 고 제안했습니다. 강가에서 납작한 돌을 주워와서 물 위로 던지는 놀이였습니다. 나 잘해. 상수가 자신있게 말하며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돌을 옆으로 던지니 물 위에서 통통 튀며 3번 튕겼습니다. 오, 3번.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내가 해볼게. 민수가 안경을 쓰지 않은 상태로 돌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잘 보이지 않아서 돌이 그냥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아, 안경이 없으니까 안 보여. 괜찮아, 연습하면 돼. 영희가 위로했습니다. 영희도 돌을 던져봤지만 힘이 부족해서 한 번만 튀고 말았습니다. 준이는 돌을 던지기에는 너무 어려서 대신 물총 쏘기를 계속했습니다. 형들, 누가 물총 맞기 싫으면 피해. 준이의 물총 실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멀리서도 정확히 형들을 맞췄습니다. 아, 준이 너 정말 잘 쏜다. 길동이가 물총에 맞으며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수영 시합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모두가 수영을 잘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각자 나름대로 물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수영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저기 바위까지 갔다 오는 거야. 철수가 강 건너편에 있는 큰 바위를 가리켰습니다. 거리는 그리 멀지 않았지만 아이들에게는 도전이었습니다. 준비 시작. 철수의 신호와 함께 아이들이 물속에서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철수와 상수는 정말로 수영하는 모양새였습니다. 팔을 저어가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민수는 안경이 없어서 방향을 잘 잡지 못해 지그재그로 헤엄쳤습니다. 영희는 수영보다는 물속에서 걷는 것에 가까웠지만 열심히 팔을 저었습니다. 길동이는 독특한 방법을 썼습니다. 자신의 깡통 하나를 붙잡고 그것을 부표 삼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도 수영이야. 길동이가 외쳤습니다. 준이는 물이 무서워서 얕은 곳에서만 팔다리를 후다닥 움직이며 제자리에서 수영하는 흉내를 냈습니다. 나도 수영해. 결국 철수가 1등으로 바위에 도착했습니다. 내가 1등. 철수가 바위를 만지며 소리쳤습니다. 상수가 2등. 그 뒤로 영희, 길동이 순이었습니다. 민수는 중간에 방향을 잃어서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여기야. 아이들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민수가 소리를 듣고 방향을 바꿔서 다시 헤엄쳐 왔습니다. 아, 안경이 정말 필요해. 민수가 헉헉거리며 말했습니다. 물속에서는 더 안 보여. 이번에는 물장구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서로를 향해 물을 튀기는 놀이였습니다. 손바닥으로 물을 떠서 던지기도 하고 발로 물을 차서 튀기기도 했습니다. 받아라. 철수가 큰 물줄기를 영희에게 보냈습니다. 아, 영희가 물을 맞으며 깜짝 놀랐지만 곧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도. 영희도 철수를 향해 물을 튀겼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아이들이 물장구 싸움에 참여했습니다. 물이 사방으로 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강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야, 내 고무튜브. 철수가 갑자기 외쳤습니다. 고무튜브가 물살에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상수가 재빨리 헤엄쳐가서 고무튜브를 붙잡았습니다. 고마워.
철수가 상수에게 고마워했습니다. 길동이는 장난을 치려고 준이의 뒤로 몰래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봐! 하고 소리를 내며 준이를 놀라게 했습니다. 으아! 준이가 깜짝 놀라며 물속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다치지는 않았고 오히려 그 상황이 재미있었는지 웃어버렸습니다. 길동이 형, 깜짝이야. 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물속에서 안경 없는 세상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신기해. 모든 게 다르게 보여. 마치 꿈속 같아. 그는 시인 같은 말을 했습니다. 영희는 머리가 젖어서 얼굴에 달라붙은 머리카락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머리 정리하기 어려워. 하지만 그 모습도 즐거워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물놀이를 즐겼습니다. 누구 하나 혼자 노는 아이는 없었습니다. 때로는 전체가 함께 놀고, 때로는 둘씩, 셋씩 짝을 이뤄 놀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가 함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해가 점점 기울어가고 있었지만 아이들은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순간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모두 생각했습니다. 어느새 해가 서쪽 산 뒤로 많이 기울어졌습니다. 하늘이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구름들도 예쁜 색깔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강물 위에 노을이 비치면서 온 세상이 따뜻한 빛으로 감싸였습니다. 아이들은 한참 뛰어놀고 난 후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물에서 나올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런 즐거운 시간이 끝나는 것이 아쉬웠기 때문입니다. 야, 저거 봐. 영희가 하늘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하늘에 큰 새 한 마리가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백로인 것 같았습니다. 와, 크다. 아이들이 모두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새는 천천히 날개를 펼치고 강 위를 지나갔습니다. 저 새도 시원한 곳을 찾아가는 건가? 준이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그럴 것 같아. 새들도 더우면 시원한 곳을 찾잖아.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이때 철수가 고무튜브 위에 올라앉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고무튜브 타기에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야, 나 성공했어. 철수가 자랑스럽게 외쳤습니다. 우와, 진짜 탔다. 상수가 감탄했습니다. 나도 태워줘. 영희가 부탁했습니다. 철수는 영희를 고무튜브 뒤쪽에 앉혔습니다. 둘이서 함께 고무튜브에 앉으니 더욱 재미있었습니다. 이거 배 같아. 영희가 기뻐했습니다. 길동이는 자신의 깡통들을 줄로 이어서 작은 뗏목을 만들었습니다. 나도 배 만들었어. 깡통 뗏목은 생각보다 잘 떠다녔습니다. 민수는 물속에 서서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예쁘다. 이런 노을 처음 봐. 안경을 쓰지 않은 상태에서 보는 노을은 더욱 몽환적이었습니다. 준이는 물총을 내려놓고 형들과 함께 노을을 구경했습니다. 하늘이 빨갛다. 준이의 표현은 단순했지만 정확했습니다. 저기 구름 모양 봐. 뭐 같지 않아? 상수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토끼 같은데? 영희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강아지 같아 보여. 길동이가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보이는구나. 민수가 철학적으로 말했습니다. 이때 철수가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얘들아. 철수가 모두를 불렀습니다. 아이들이 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뭐? 영희가 물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계속 친하게 지내자. 철수가 말했습니다. 커서도 이렇게 같이 놀자. 당연하지. 상수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왜 안 친하게 지내? 길동이도 동의했습니다. 맞아. 우리는 계속 친구야.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는 좀 더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우리가 어른이 돼서도 이 강에 올 수 있을까? 당연히 올 수 있지. 이 강이 어디 가겠어? 철수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커서 어른이 되면 일도 해야 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러면 시간이 없을 수도 있잖아.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올 수 있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데려와서 같이 놀 수 있고. 영희가 희망적으로 말했습니다. 그거 좋은데. 우리가 아저씨, 아줌마가 돼서 우리 애들 데리고 여기서 놀자. 상수가 신이 났습니다. 준이는 이 대화가 어려워서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형들, 뭔 말이야? 우리 지금도 아이인데 또 아이를 낳아. 아이들이 모두 웃었습니다. 준이야, 우리가 커서 어른이 되면 아이를 낳을 수 있어. 영희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또 준이가 이해했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길동이가 자신의 깡통 뗏목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어른이 돼서도 이런 걸 만들 수 있을까? 왜 안 돼? 넌 손재주가 좋으니까 더 멋진 걸 만들 수 있을 거야. 철수가 격려했습니다. 노을이 점점 더 진해지고 있었습니다. 강물 위에 비친 노을이 마치 물속에 또 다른 하늘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그 아름다운 장면에 모두 말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예쁘다. 영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정말. 다른 아이들도 동의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8명의 아이들이 강물 속에 서서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마음속에는 이 순간이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우리 약속하자. 철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20년 후에 다시 여기서 만나자.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게 살다가. 좋아. 아이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여름 강가에서 아이들의 약속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흩어지는지를.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들의 우정이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노을을 바라보며 약속을 나눈 아이들에게 저녁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저녁 준비를 알리는 연기가 마을 쪽에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밥 짓는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날아왔습니다. 저녁 냄새 난다. 상수가 코를 킁킁거리며 말했습니다. 정말이네. 우리 집 된장찌개 냄새 같은데. 영희가 고개를 마을 쪽으로 돌리며 말했습니다. 철수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해가 산 뒤로 거의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슬슬 들어가야 할 것 같아. 엄마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아이들은 아쉬워했습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시간이 끝난다는 것이 싫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기다리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돌아가야 했습니다. 조금만 더 놀다 갈까? 길동이가 제안했습니다. 안 돼. 너무 늦으면 혼난다. 민수가 현실적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또 오면 되잖아. 맞아. 내일 또 오자. 준이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둘씩 물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에서 나오니 저녁바람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서 조금 불편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부르르, 추워. 영희가 몸을 움츠리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걸어가면 따뜻해질 거야. 철수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가져왔던 물건들을 다시 챙겼습니다. 고무 튜브는 물기를 털어내고 대야는 거꾸로 들어서 물을 빼냈습니다. 길동이의 깡통들은 물이 들어가서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내 깡통들, 물 빼야겠다. 길동이가 깡통들을 하나씩 들어서 물을 따라냈습니다. 민수는 안경을 다시 썼습니다. 아, 이제야 잘 보여. 안경을 쓰니 세상이 다시 선명해졌습니다. 준이는 물총에 아직 물이 남아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직 물이 있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총을 쏘아 보았습니다. 자, 이제 정말 가자. 철수가 고무 튜브를 어깨에 매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강을 뒤돌아 보았습니다. 노을에 물든 강물이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안녕, 강아. 영희가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내일 또 올게. 우준이도 따라서 인사했습니다. 마을로 돌아가는 길은 올 때와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올 때는 설렘과 기대로 가득했다면 돌아가는 길은 만족감과 아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 상수가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나도. 고무튜브 타는 게 제일 재미있었어. 영희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물수제비가 재미있었어. 내일은 더 많이 튕겨봐야지. 길동이가 목표를 세웠습니다. 나는 물총 쏘는 게 재미있었어. 준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 같아. 정말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 작은 개울을 다시 건널 때도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건넜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누구도 발을 헛디디지 않았습니다. 경험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이제 개울 건너기 달인이야. 철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길가의 풀들은 저녁 이슬 때문에 조금 축축해 있었습니다. 개미들은 이미 집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매미 소리도 낮보다는 작아졌습니다. 매미들도 저녁 먹으러 가나? 준이가 물었습니다. 매미들은 나무 수액을 먹는데. 그런데 밤에는 잠을 자지. 민수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렇구나. 준이가 신기해했습니다. 마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준비로 바쁜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집 불 켜졌다. 영희가 자신의 집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도. 다른 아이들도 각자 집을 찾았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몇몇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왔구나. 철수 엄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늦지 않게 잘 왔네. 영희 엄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재미있게 놀았어? 민수 엄마가 물으셨습니다. 네. 정말 재미있었어요. 아이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들은 젖은 옷을 입은 아이들을 보고 웃으셨습니다. 집에 가서 옷부터 갈아입어야겠다. 감기 걸리겠어. 빨리 들어가자. 아이들은 각자 집으로 헤어지면서도 아쉬워했습니다. 내일 또 만나자. 그 같은 시간에. 약속. 그렇게 여름날의 즐거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오늘 있었던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시원한 강물, 즐거웠던 놀이, 아름다웠던 노을, 그리고 함께했던 친구들. 이 모든 것들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소중한 추억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또 다른 즐거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5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60대 중반이 된 김철수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정년 퇴직한 지 2년이 지났고 아이들도 모두 장성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자꾸 어린 시절 생각이 났습니다. 특히 여름이면 더욱 그랬습니다. 여보, 이거 뭐예요? 아내가 낡은 사진첩을 들고 와서 물었습니다. 철수는 오랜만에 고향 집을 정리하러 갔다가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아, 그거. 철수가 사진첩을 받아들었습니다. 표지부터 낡아서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어릴 때 사진들이야. 첫 장을 넘기자 흑백 사진 한 장이 나타났습니다. 8명의 아이들이 강가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모두 젖은 옷을 입고 있었고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그 사진을 오랫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거 누구예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내 어릴 때 친구들이야. 철수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다들 얼마나 예뻤는지. 그때는 우리가 계속 친구로 지낼 줄 알았는데. 사진 속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가리키며 철수는 설명했습니다. 이게 나고, 이건 민수, 여기가 영희, 상수, 길동이, 준이. 각자의 이름을 부르는 철수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지금도 연락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가끔 만났는데 고등학교 가면서 뿔뿔이 흩어졌어. 민수는 서울로, 영희는 부산으로. 그 후로는 소식을 모르고 있어. 아쉽네요. 그때는 몰랐어. 우리가 이렇게 흩어질 줄은. 철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20년 후에 다시 만나자고 약속까지 했는데. 철수는 사진첩의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마을 전경이 나온 사진이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변해버린 그 마을의 옛 모습이었습니다. 초가집들이 늘어서 있고 그 뒤로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도 참 예뻤지. 철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지금은 아파트만 가득하지만 다음 장에는 강가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맑은 물이 흘러가고 주변에는 버드나무들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철수는 그 사진을 보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강에서 매일 놀았어. 철수가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름이면 하루 종일 여기 있었지. 물수 제비도 뜨고 수영도 하고. 철수의 눈앞에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뜨거운 여름 오후, 시원한 강물에 뛰어들던 순간.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놀았던 그 행복했던 시간들.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였던 것 같아. 철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무 걱정도 없고 그저 친구들과 함께 노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다 내 것 같았어. 아내가 철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좋은 추억이네요. 응.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시간이 멈춰 있을 줄 알았어. 우리가 계속 그 모습으로, 그 마음으로 살아갈 줄 알았지. 철수는 사진첩을 계속 넘겼습니다. 학교 사진, 가족 사진, 친구들과의 단체 사진.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여기 봐. 철수가 한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중학교 졸업식 사진이었습니다. 8명의 아이들이 조금 더 자란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다 같이 찍은 사진이야. 그 사진 속 아이들의 표정은 어린 시절과는 달랐습니다. 각자 다른 꿈을 품고 있었고 다른 길을 걸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는 어떻게 됐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의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 영희는 선생님이 됐다고 하고. 나머지는 모르겠어. 가끔 누군가에게 소식을 듣기는 하지만. 철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빌딩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어린 시절의 그 강은 없었습니다. 그 강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몇 년 전에 고향에 갔을 때 봤는데. 철수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개발 때문에 대부분 메워졌어. 지금은 도로가 지나가고 있지. 물이 흐르는 곳도 콘크리트로 정리해서 예전 모습은 찾을 수가 없어. 철수는 다시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8살 철수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고무 튜브를 들고 있는 모습이 너무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철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다시 한번 그 친구들과 그 강에서 놀고 싶어. 아직 늦지 않았어요. 연락해보세요. 아내가 제안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도 있고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있잖아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50년이나 지났는데 그들도 나처럼 나이 들었을 거고 각자 다른 삶을 살고 있을 텐데 그래도 어릴 때 추억은 똑같잖아요. 철수는 다시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때의 여름 강가가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순간이었어. 철수의 마음속에서 그날의 모든 것들이 되살아났습니다. 뜨거운 햇볕, 시원한 강물, 친구들의 웃음소리, 아름다웠던 노을. 그리고 서로 영원히 친구로 지내자고 약속했던 그 순간.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가 진짜 행복이었어. 철수가 말했습니다.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지만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기분이었어. 철수는 사진첩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마치 타임머신을 탄 것처럼 그 여름날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철철거리는 강물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야호! 하고 외치던 목소리들. 모든 것이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8살 철수가 친구들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모든 것이 변했지만 그날의 기억만큼은 변하지 않고 철수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 시절 우정의 힘이었고 순수했던 그 시절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철수는 사진첩을 가슴에 안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 친구들아. 그때의 추억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보물이야. 그렇게 여름 강가의 기억은 영원히 그의 마음속에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날의 약속은 지켜졌을까요? 아니, 어쩌면 지켜지지 않았더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때 우리가 얼마나 순수했고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마음속에 새겼다는 사실이니까요. 이제는 그 강가에 다시 모일 수 없지만 마음속에서는 언제든 그 여름날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그 시절의 친구와 그 약속을 떠올리며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추억을 남겨주시면 함께 그 여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추억 이야기 즐겁게 보셨나요?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또 만나요.